늦은 오후 시내 한 카페에 이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.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.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. 밖이 꽤나 추웠던지 앉자마자 뭐 좀 마시죠? 라고 말을 꺼냅니다. 그러자 순간 여성의 눈에 살기가 돌고 가방에서 순식간에 흉기를 꺼내 일어섭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엄마의 복수입니다. 자, 가족 여러분,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. 이 평일 오후 카페에서 만난 중년의 남녀였습니다. 이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약속 자리처럼 보였는데 남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여성이 흉기를 빼들고 휘둘렀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2017년 2월 2일 오후 5시 반쯤입니다.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. 46살 여성 김모 씨가 먼저 도착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김 씨는 한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고요.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도 도착합니다. 남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뭐 좀 마시죠?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씨가 가방에서 오른손으로 흉기를 꺼내들고 일어서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. 흉기를 있는 힘껏 4차례 휘둘렀고요. 이 남성은 비틀거리면서 카페를 나가서 그대로 도망칩니다. 자,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은 상태였으면 서로 간격도 되게 좁았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치명상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. 예,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리도 한 1m 이내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목과 어깨 부위를 갖다 이 남성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. 그런데 일단 이 남성은 이제 카페에서 몸을 갖다 피해 가지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하고요. 이 사람이 아마 주변 지리를 잘 알았던 모양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기군요. 카페에서부터 약 한 100m 거리에 있던 인근 병원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동하는 그 길에 계속 이 낙하 혈흔이 쭉 피가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계단에 쓰러졌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이 남성 주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김 씨 같은 경우가 도주하는 남성을 따라서 왔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요. 그런데 이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병원 계단에서 숨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약 1시간 뒤에 바로 이 범인인 이 김 씨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경찰에 찾아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 사망한 남성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뭐 좀 마시죠?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어쩌다 살해를. 맞습니다. 이 이제 숨진 남성 자체가 학생들 그 취업 상담해주는 인근 고등학교의 산학 겸임교사, 옛날로 치면 취업 지원관이었고요. 학교에서 취업 상담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. 그리고 이 취업 상담 선생님은 이 사건 있기 전 이전 해인 2016년 8월부터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김 씨를 살해한 이 여성은 학부모인데 이 학교에 딸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였습니다. 아마 남편의 설득으로 이제 자수를 했는데 범행 사실을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. 고등학생 자신의 딸이 이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러니까 딸이 네. 그 아까 숨진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전날로 돌아가는데 전날 이 딸이 김 씨에게 나 선생님이랑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상담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근데 김 씨가 아무래도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엄마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.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. 말렸답니다. 그래서 근데 딸은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면서 다음날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굳이 나간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날이 됐고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. 김 씨는 야간에 일을 해야 해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한 이후 한 10시 40분쯤 됐을 때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선생님하고 저녁도 먹었고요. 술도 마셨다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싶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답니다. 혹시 그 사건이 저 직후에 벌어진 겁니까? 네, 그랬던 겁니다. 그래도 일단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이 엄마 김 씨로서는 딸이 집에 잘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요. 새벽 4시쯤에 이 딸은 큰딸이었는데 둘째 딸이 있습니다. 둘째 딸이 엄마, 그 언니가 선생님하고 뭔 일 좀 있었던 것 같아. 집에 빨리 들어오면 안 돼?
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.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큰딸이 엄마 보고 싶다면서 빨리 오라고 우는 겁니다. 아이고야.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일을 어떻게 저렇게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이제 자는 딸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. 그런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이 노래방에서 나한테 입을 맞추고 또 가슴도 만지고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다. 그래놓고는 우리끼리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털어놓습니다. 성추행도 모자라서 입단속까지 말이죠, 박 네. 변호사님. 비밀이다. 이 부분이 막 피를 좀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곧자로 이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.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잘못했다, 사과한다, 선생으로 자격이 없다, 사직한다 이 정도 얘기만 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하가 가라앉지 않아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어떤 집에 있는 흉기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. 만나자마자 뭐 좀 마시죠. 요 얘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반성 없고 빈정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. 제가 이제 조금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정말 어머님 정말 죽여주십시오. 죄송합니다. 이럴 줄 아셨던 건데 예. 뭐 좀 마시죠. 진짜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. 지금 뭐 차 한 잔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도 이거를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정도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이 재판부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. 하지만 이건 사적 복수라고 봤습니다. 게다가 우발적인 어떤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보기에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게 왜냐하면 먼저 가만 안 두겠다 교사에게 당신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문자도 보냈고요. 결정적으로 심지어 남동생한테는 나 이 사람 죽이고 감옥 가겠다 그렇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. 게다가 재판부가 보니까 이 흉기를 가지고 갔었잖아요. 예. 이 꺼내기 쉽게 가방에 넣어놓기까지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계획적 살인을 사적 복수로 소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만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이 범행을 유발한 점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뒀어요. 그리고 거의 또 집에 전세보증금을 다 빼서 이거를 또 합의금으로 공탁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7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. 자, 1심에서는 일단 10년, 그렇죠? 네.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3년 감형해서 7년이 됐다는 건데, 자 교수님, 지금 뭐 사적 복수 용인할 수 없다, 뭐 좋은 말이죠. 자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이 분위기는 나 같아도 그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예,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적인 어떤 복수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이 사건은 지난번에 그 사건 연구소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시기에 그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해가지고 콘크리트에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항소심 판결이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유족과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감형이 됐단 말이죠. 아이고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면 이 숨진 여성과 20년 전에 거의 연락을 끊었던 바로 아버지였고 이 아버지가 합의금 5천만 원 딱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준 그것을 감안해서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동거녀를 갖다 살해해서 100골로 만든 사람은 징역 3년이 됐고 아까 이제 그 딸이 성추행 당해가지고 이제 욱하는 그런 마음에 뭐 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살해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라고 하니까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는 그런 영역은 확실한 것 같고요. 이거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. 예. 뭐 그래도 지금 7년이면은 지금 뭐 이 어머님도 출소는 하셨겠네요.